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고1 1학기 중간고사 대선고 편 준비했습니다. 쌤이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틀린 시험지 보나요? 절대 안 보죠. 근데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뭐 이미 뭐 시험지를 막 이렇게 구겨버려서 이렇게 막 없어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시험을 또 이제 앞두고 또 시험이 있잖아요.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인가 라는 거를 이제 한 번쯤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은 사실 혼자 갖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통의 순간들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제 중간고사, 대성고등학교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또 만약 대성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저런 문제들은 내가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 수학적 아이디어를 오늘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내가 어떤 것들을 꼭 해야만 이 킬러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쌤이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대성고 기출 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선택형 23문제, 그리고 단답형 5문제, 총 28문제죠. 보통 다른 학교들이 20개에서 22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반면에 대성고등학교는 60분 주고 28개를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은 50분에 20문제 또는 22문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지금 10분 늘었어요. 다른 학교보다 10분 늘었는데 이제 28문제나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어떤 그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가 다 끝까지 못 보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부교재를 이제 줬습니다. 대성고는. 이 부교재가 이제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1부터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3월, 6월,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 그 기출문제를 이제 단원별로 잘 구성해서 주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교재에서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지만 주의할 점은 부교재를 열심히 푸신 분들 알겠지만 부교재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나는 부교재를 되게 열심히 풀었어. 근데 부교재에서 못 봤던 문제들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난이도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 바로 대성고 수학시험이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구경해 보러 갈까요? 자, 선택형, 즉 객관식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중 이제 23번을 선생님이 보려고 갖고 왔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고2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 문제 실제 기출을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꿔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사실 원래 원본에서는 gx가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였는데요. 절대값을 떼고 표현을 약간을 변형시켰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았던 그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fx는 이제 이차함수인데 아보리아 위보리아,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gx를 보시면 누구를 x가 t 이상일 때와 t보다 작을 때 이렇게 뭘 기준으로요? t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를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t를 대입하면 얼마? 12. t 대입하면 얼마? 12. 그래서 여기가 이제 t, 10인데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려보면 이런 대칭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식의 그래프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와 gx를 가지고 이제 hx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짬뽕 문제, 함수가 짬뽕이 되어 있는 문제 너무 어렵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등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부등식은 대소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f가 g보다 작을 때는 f를 선택하고 f가 g보다 같거나 클 때는 g를 정한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떤 놈을 정하는 거예요? 큰 놈을 정하는 거예요? 작은 놈을 정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가 더 작죠? 얘보다 더 작을 때는 얘를 선택했어요. 자, 둘 중에 얘가 더 작으면 누굴 선택한다고? 작은 쪽을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hx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fg 중 뭐야? 작은 것, 함수값이 작은 거. 그럼 fg 중에서 함수값이 작은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h 그래프인데요. h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고서 나중에 y는 k라는 상수함수죠.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야, 이거야? 이거죠.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개의 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이제 만나도록 하는 그런 h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일단 f와 g를 대소 비교해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f가 여기 있고 g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더 작은 쪽을 h로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가 얘보다 항상 작아. 선생님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까봐 g를 그럼 조금 더 내려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h는 뭐예요? 항상 작죠. g가 f보다 항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h 그래프가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h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랑 상수함수랑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봐봐. 이게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나? 그죠? 상수함수랑 그렸을 때, 상수함수 그렸을 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세 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자, 그럼 선생님 거꾸로는 안 돼요?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힘들다라는 이건 좀 힘들다.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나 몰라 이게 참신하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으면 f가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고 g가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 3개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빵개일 때, 자, 교점의 개수가 빵개인 걸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안 됐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교점이 하나인 거 볼래? 교점이 한 개니까 한번 접하는 거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f인데 g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게 접해. 여기서 접해. 그럼 h는 어떻게 그려? 그랬더니 h는 아래쪽이야. 더 작은 쪽. 여기까지가 작고 만나도 같고 더 작은 쪽 이거. 이게 h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상수함수랑 몇 개 점 샀나? 세 점에서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자,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할 건데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번 보자. 이게 f인데 2차 함수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있죠. 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건데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만약에 이 왼쪽에서 gx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대칭축 왼쪽에다가 g 그래프를 그렸고 그리고 이 교점이 그렇다면 대칭축 왼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 h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자, f는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더 작은 쪽이 어디야? 여기까지 작죠? 그러다 내려오죠? 그러다 더 작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h라는 그래프는 자, 이 파란 색깔 그래프인데 이 h라는 그래프는 상수함수랑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냐 이거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그러니까 축 왼쪽에서 만났을 때 교점의 개수가 세 개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또 의심이 드실까봐 이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칭축인데 대칭축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 두 점에서. 그렇다면 H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더 아래쪽인데 얘가 이제 F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H는 뭐냐면 아래쪽이니까 요거죠. 아래쪽이냐 여기지? 여기지.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점 두 개를 축 왼쪽이나 축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잡으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거 되나?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한쪽은 자, 교점이 한쪽 여기고 한쪽 여기면 이런 거 되나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교점이 축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H 어떻게 되나 봐봐. 자, 아래쪽 여기죠. 그리고 아래쪽 여기죠. 아래쪽 여기죠. 이렇게 되니까 빨간 색깔 그래프 H를 그려보면 우리가 세 점에서 만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좀 더 내리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다가 불렁불렁 가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요 점을 지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점이죠. 좀 더 내릴까요? 이렇게 좀 더 내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두 개, 그러다가 요점 지나면 세 개, 조금 더 지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여기 있죠, 여기. 2차 함수랑 접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세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자연수 K의 최소야 최대야? 최소니까 가장 낮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할 때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아래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접할 때가 최소다. 그러면 여기 Y값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일 넣으면 얼마예요? 6인가요? 그래서 최소값 6이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상당히 그래프를 막 여러 가지를 그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출 문제들은 이렇게 식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배우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 서답형에서 얘를 가져와 봤어요. 2차 함수. 자,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어려우면 되게 어려워지는 파트죠. 그리고 사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학 1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수학 1에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런 거 배우고 막 수2에서도 막 함수의 극한, 연속, 막 미분, 적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래프를 그려서 음미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식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니까 좀 이왕이면 좀 마음이 무겁지만 좀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바람이에요. 자, fx 가보자. 자, 최고차 한계수가 a인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자, 위로 볼록인가 봐. 근데 실수 t의 범위, 자, 실수 t에 대해서 x가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라고 했어요. 자, 이때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f가 위로 볼록이고, 자, 대칭축이 얼마예요? 대칭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어떻게 빨리 이렇게 찾았어요, 선생님? 자, 만약에 이제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0과 마사가 절편이죠. x절편 이렇게 되니까 둘 가운데가 이제 대칭축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x축까지 그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사실은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예요. 근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여기다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 t가 마이너스 2 왼쪽인지 오른쪽이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음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 근데 이럴 수 있죠. 자,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다면 이 범위가 되네요. 자,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누구예요? 그렇죠.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이 gt인데 fx의 최소값은 t일 때 최소야, t 플러스 2일 때 최소야. 그렇죠. t일 때 최소야. 그래서 최소값은 ft야. 그죠? ft라고 하는 것은 t 대입하면 이게 되네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 범위에서 최소는 누구죠? 그렇죠. 이 범위에서 최소는 t 플러스 2일 때겠죠. 그래서 그때 최소값은 우리가 t 플러스 2를 대입한 거 f t 플러스 2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t 플러스 2를 대입하면 x자리에 t 플러스 2죠. x자리에 t 플러스 2 대입이야. 그러면 t 플러스 2 대입하고 얘는 t 플러스 6을 이렇게 딱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얘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같아지느냐? 왜냐면 t랑 t 플러스 2를 봐봐.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다 해도요. 누가 축에서 더 많이 멀어지냐? 뭐라고요? 축에서 더 많이 멀어질수록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를 또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아. 어떤 거? 축에서 얘가 더 멀 때와 얘가 더 멀 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축을 기준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우리가 누가 더 크냐 작냐, ft냐, ft 플러스 2냐 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축 위치에 상관없이 그게 중요하다.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위에 있냐 이런 대소비교, 즉 얘와 얘의 대소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자마자 그런 것을 음미하신 분들은 너무 잘 하셨는데요. 이제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좀 생각해보자. 둘이 완벽하게 같아지는 지점. 그랬더니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해서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그림으로 좀 해결해 볼게요. 얘가 이제 간격이 얼마예요? 2죠. 간격이 2예요. 그러면 둘이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찾을 건데 t랑 t 플러스 2가 있는데 높이가 이렇게 똑같은 지점을 찾아야 돼. 함수값이 똑같은 걸 찾을 거니까. 그러면 높이가 같다라는 건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이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얘와 얘 땡땡이 얘란 얘기지. 땡땡이 뭐야? 중점. 그래서 얘와 얘 중점은 뭐야? 그랬더니 더해서 2로 나눠. 그게 뭐야? t 플러스 1이죠? 그게 마이너스 2와 동일하다. t는 얼마? 마3.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해보면 이런 결과물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일 때 딱 생각해보면 진짜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t가 마3보다 어떨 때? 두 번째, t가 마3보다 어떨 때? 이런 얘기예요. t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떨 때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t고 t 플러스인데 우리가 얘가 더 작은 쪽이었죠? ft가 더 작은 쪽이었죠? 그럼 t는 마3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왜냐면 t가 마3보다 작아야 이 두 개가 마이 왼쪽에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얘는 마3보다 큰 거겠죠? 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둘 중 한 군데 등호는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물. 자, 이 중에서 GT 그래프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1이라 그랬는데요. G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GT니까 T에 대해서 이렇게 T축. 그 다음에 이제, 얘가 GT였고요. 이 범위에서는 얘가 GT예요. 아까 이거 선생님이 쓴 게 뭐냐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썼는데 그게 결국 GT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GT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마사와 0이에요. 이렇게 해볼게. 마사와 0이에요. 마사와 0, 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략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마3보다 작을 때 요거라고 했으니까 마3이 요즘 되겠죠? 그래서 마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마3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를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볼까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을 자 마이너스 6이 어디요? 뭐 어디 있겠죠? 마이너스 6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마3보다 클 때만 하래요. 그럼 마3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른쪽만 해보래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에 따라 자르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GT 그래프를 그렸더니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무슨 값이? 최대값이 1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최대예요? 맞아요. 여기 이제 아까 마3이었는데 마3일 때 최대값을 찍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대칭 그래프죠. 마3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값 마3이니까 우리가 마3을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마3일 때 둘이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똑같겠죠. 그래서 마3을 대입하면 t자리에 마3 대입하면 그게 최대값 1과 동일하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면 우리는 마지막 코스 F6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F6은 얼마냐면 6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6, 10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최대값을 이제 GT의 최대값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내신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담스러운 문제들도 이제 평소에 이제 이런 훈련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뭐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신은. 뭐지? 어느 단원이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보자마자 보자마자 풀기 시작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돼. 그게 단순한 뭐 암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학생들마다 좀 다양하게 보완해야 될 게 정말 다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계산 실수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잘못 읽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덜렁덜렁거려서 풀었던 것들 보면 마지막 한 줄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 또 선생님 마킹 실수도 종종 보고요. 그리고 답이 5가 나왔는데 그냥 5번에 체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3 곱하기 2는 6인데 더해버린 거야, 마지막 한 줄을. 그래서 3 곱하기 2를 5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실수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잔잔한 실수 말고 이제 평소에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보다 우리의 역량을 좀 키워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면, 특히 대성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모의고사 좋아하는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예일여고,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대성과 예일은 무조건 서점에 가셔서 기출문제집 사셔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집이 다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기출문제집은 얇고 어떤 기출문제집은 두꺼워요. 근데 솔직히 가격은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살 거면 최대한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 선생님이 뭐 특정 출판사를 이렇게 꼽을 수는 없는데 파더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있죠. 뭐 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많은 거, 두툼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해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 써 있어요, 모든 문제집들이. 그래서 그런 최대하게 많은 기출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교재를 사셔서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기출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현장에서 보면 우리 현강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부등식부터 뭐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부등식을 다 풀 때까지 원방을 안 풀어. 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교과서겠죠? 선생님 저희 학교는 시험이 어려워서 교과서 안 풀어도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첫 페이지는 교과서 문제. 그러니까 교과서와 그리고 부교재가 있다면 이제 부교재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푸십시오. 어떤 학교든지 간에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 시험 대비하실 때. 2차적으로 자, 교과서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죠. 여러분들이 뭐 SSEN 이런 이제 유형 많이 나와 있는 것, 또는 와플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별 문제집을 하나 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집을 풀고 나서 3차 때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로 가셔야지, 바로 기출로 가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돼요, 수학을. 그러니까 문제집을 푼 다음에 문제집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집 1차 푼 다음에 그 문제집을 2차적으로 다시 풀고, 즉 앞에서 채점할 때 틀렸던 거 있죠? 당시에는 해설지 보고 이해했겠죠? 하지만 다시 보면 새로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2차적으로 다시 점검하시고, 여기에다가 기출문제집을 추가하는데, 기출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 시점이 이제 보통 시험 한 3주 전? 4주 전? 이렇게 시험을 이제 기출문제집을 푼다면, 기출문제를 이제 풀 때쯤에는 기본적인 개념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다 전제하에 전 범위를 푸는 방법은, 하루에 내가 기출문제집을 10개 풀고 싶어. 그러면 시험 범위가 부등식부터 원방이야. 그럼 부등식만 10개 푼다?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부등식만 풀고 그 다음 풀고 나중에 원방까지 못 갈 뿐더러 원방하면 부등식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를 푼다고 가정하면 쌤은 사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실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이 단원별로 균등하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단원이 5개다 그러면 2문제씩 하루에 2개씩 전 단원을 골고루 건드렸어요. 부등식부터 원방까지 2문제씩 푸는 거지. 그러면 매일매일 시험 범위를 다 보는 거잖아. 그러면 감이 떨어질 일도 없고 기억이 안 날 불안감이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일도 없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집 여러분들이 좀 푸셔서 틀렸던 문제들을 계속 다시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아직 성적이 좀 불안하거나 낮게 나온 분들은 이런 시간마저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마저도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설지를 안 보고 고민하는 시간 자체를 너무 아까워서 해설지를 바로 보고 바로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는데, 그럼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된 게 없고, 내가 뭘 했지? 내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뭐 했지? 이런 이제 현타가 오기 때문에 한 문제를 보더라도 다지면서 이게 정말 시험에 나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내 진짜 실력, 나의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실력들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 있기를 쌤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